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뭐 쉬는 시간에 얘기도 하고요. 혹은 제 자녀들한테는 밥 먹다가 얘기를 좀 해줬는데 아이들이 눈이 반짝이면서 굉장히 흥미를 갖습니다. 중등과정을 배우는 아이들이나 제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첫째와 둘째가 중학생인데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데카르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데카르트가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셨어요. 결핍 속에서 자라났죠. 뉴턴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결핍 속에서 자라나서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병약했어요. 병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늦잠을 많이 자게 시켰답니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푹 자고 기숙사에서 파리가 움직이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라는 것들을 만들게 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카르트가 그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하듯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다 공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공리하고 공준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모든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수학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카르트도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굉장히 매력을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철학을 서술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수학, 그러니까 이제 뭐 방정식 같은 것들은 어떤 논리 정연하고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는 반면에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면기하잖아요. 기하, 뭐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그거의 길이를 구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넓이를 구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이런 기하 문제를 풀 때마다 데카르트는 이게 보조선을 찾거나 혹은 뭔가 아이디어를 찾으면 기하 문제가 쉽게 풀리지만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영 그거를 못 찾으면 뭔가 문제를 못 푸니까 이런 부분들이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뭔가 완벽한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문제를 맞거나 우연의 일치로 못 찾으면 틀리거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기존의 어떤 유클리드 기하학을 약간은 좋아했지만 약간은 또 싫어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좌표라는 거를 고안을 하고 점의 좌표로 x, y라고 놓으면서 x, y 사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도형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로 얘기하면 도형의 방정식, 중학교 때로 얘기하면 이제 함수가 되겠죠. 함수도 이제 y는 뭐 2x 더하기 3 해가지고 xy 관계식으로 어떤 직선을 혹은 포물선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xy라는 좌표를 가지고 함수 또는 도형을 나타내면서 기존의 어떤 평면기하, 유클리드 기하가 가지고 있었던 데카르트가 보기에는 보조선이나 그런 거를 우연의 일치로 찾으면 문제가 풀리고 못 찾으면 영원히 못 푸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수학같이, 방정식같이 명쾌하게 무조건 풀 수 있는 그런 연결 지점들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어떤 대수와 기하학의 중간 단계,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죠. 해석 기하학의 연결 지점이 되면서 또 하나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연결 지점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적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기 파트가 도형이다 보니까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 데카르트도 어렸을 때 이런 도형 부분을 너무 힘들어해서 좌표를 만들고 그 좌표를 가지고 해석기하, 식을 이용해서 도형이나 어떤 기하를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해석기하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거야. 너가 어려워하는 거를 데카르트도 똑같이 겪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재밌어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카르트 방법으로 기하학 문제를 대수학 문제로 바꾸거나 반대로 대수학 문제를 기하학 문제로 바꿔 해결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어떤 전기 비슷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데카르트는 항상 뭐 오전 11시, 12시까지 이렇게 늦잠을 자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데카르트가 살던 나라에서 여왕님이 데카르트에게 이제 개인 교습을 받는 거죠. 1대1 어떤 교습. 그래서 수학을 배우면서 새벽 5시에 수업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카르트가 여왕님의 어떤 요청이니까 거절을 못하고 항상 11시, 12시나 늦잠을 잤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학 교습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5개월 정도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죽게 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읽다 보면 수학만 있으면 뭔가 딱딱하고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흥미를 많이 끌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잘 나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페르마 정리 같은 경우도 참 재밌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페르마가 딱 보더니 그러면 이거 말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c제곱인 요거를 만족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차수만 하나 올린 거죠.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페르마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했더니 의외로 잘 안 찾아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페르마가 자기가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을 넣습니다. 2보다 큰 정수 n에 대하여 an제곱 더하기 bn제곱 이퀄 cn제곱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정수의 a, b, c는 없다. 정말 놀라운 증명 방법을 발견했으나 여백이 좁아 적지 못한다. 이렇게 책에 남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놀라운 증명 방법을 발견은 못했을 것 같아요. 발견을 했다면 다른 책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발견은 했으나 여백이 좁아 적지 못한다라고 하고 증명 과정을 죽기 전까지 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350여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1995년에 영국의 수학자가 이 정리를 완벽하게 증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만 있으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건 독일의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수학자인 파울 볼프스켈 덕분이다. 이 사람이 어떤 여성에게 반해가지고 고백을 했나 봐요. 사귀자고. 근데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차였습니다. 차여서 시련의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신변을 정리하고 어느 날 밤 12시에 나는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이 된 거죠. 유서까지 다 쓴 다음에 하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나 봐요. 한 2-3시간. 그래서 죽기로 한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서 서재에 가서 책들을 뒤적이다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관한 논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원래 자정에 죽기로 했는데 자정을 훌쩍 넘기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가는 수학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시련의 아픔을 잊게 되고 이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시련의 아픔이란 게 내가 이 수학 문제 자체만 몰두를 하니까 시련의 아픔 자체가 나에게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게 너무 바보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살기로 결정을 하고요. 자기가 다시 살기로 한 게 어쨌든 페르마 마지막 정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만 마르크라는 그 돈을 상금으로 걸게 됩니다. 페르마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분에게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995년도에 영국의 수학자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 상금을 받게 됩니다. 350년이 지나서요.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설을 읽듯이 재밌게 읽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게 봤던 것들 중에 그 당시 프랑스에서 도박자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스칼하고 페르마,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죠. 이 두 수학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답을 냅니다. 파스칼도 정답을 내고 페르마도 정답을 내는데 둘의 풀이가 달라요. 어쨌든 이거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당대의 최고의 수학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면서 내 풀이는 이건데 너는 어떻게 풀었니? 그러면서 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감동적이고 재밌는 내용입니다.